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논문은 Transferring Inductive Biases Through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제 세미라 에브널이라는 이제 박사과정 준비생의 논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ICLR 2021년에서 리젝을 당한 논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게 된 이유는 디스틸레이션과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엮은 최초의 논문이면서 실험을 통해서 되게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느꼈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소개를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제 이를 활용한 방법론적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덕티브 리즈닝은 연역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 알고 있는 판단들, 즉 이론들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을 말하는데요. 이때 알고 있는 이론은 전제가 되고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내리게 되는 추론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리즈닝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귀납법으로서 이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 즉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수집하는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가능성을 따져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이 인덕티브 리즈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덕티브, 귀납적 편향은 그래서 뭐냐?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데이터와 무관하게 이제 일반화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으로서 학습 알고리즘이 특정 솔루션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편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우리가 제한된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거나 학습에 사용되는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를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할 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델은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모델의 이니셜 스테이트와 학습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서도 이제 해당 수렴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다른 이니셜 스테이트와 그 다음 이니셜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위크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진 것들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것을, 그리고 이제 스트롱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조금은 다를지라도 최종적으로 글로벌 옵티멈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델에 주입시키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적당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델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해줌으로써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우리가 지정해 줌으로써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델에 주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바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티처 모델에서 스튜던트 모델로 지식을 이전하는 과정을 말하며, 여기서 티처 모델의 결과가 스튜던트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제 큰 모델, 티처 모델을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로 경량화, 압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볍게 두 스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티처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저희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저희 민트라는 강아지인데 민트가 강아지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학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단에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이미지에 대한 분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소프트맥스 값을 우리는 하드라벨, 즉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서 강아지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이러한 강아지라고 잘 분류하는 하드 타겟보다는 그 외에도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소프트맥스 값들, 즉 로직 값, 소프트 타겟을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 이제 원래는 그냥 강아지라고만 뱉어버리는 모델이라면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얘가 어떤 식으로 얘를 강아지라고 인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 자체를 학생에게 가르침으로써 이와 같이 티처 모델이 갖는 그런 유사성을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제 고양이가 이제 다른 모자나 배보다 강아지에 더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디스트리뷰션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처 모델에 대한 학습이 끝났으면 우리는 티처 모델을 프리징, 즉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징된 모델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한 가지 유의미하실 점이 소프트 라벨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제 도그의 값이 1에 근사하고 나머지의 값들이 0에 근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서 템피처라는 개념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템피터를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는 인터클래스 릴레이션십을 이제 더 풍부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t가 1일 때가 기본 소프트맥스인데 이때는 강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거의 다 무시되는 경향이 보이고 이때 t를 큰 값으로 하게 되면 강아지는 좀 더 내려가고 얘네도 내려가긴 하지만 워낙 작은 값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완만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아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스텝 1,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드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처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템피처 값을 통해서 나눠주고 이를 소프트 라벨로 뱉게 되는데요. 스튜던트 모델 역시 이렇게 소프트 프리딕션을 뱉게 되고 그리고 t가 1일 즉 아까 소프트 맥스 값을 통해서 하드 프리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 프리딕션과 하드 라벨을 로스를 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라벨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소프트 라벨, 즉 이런 소프트 라벨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좀 베리언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 그림은 다음 논문에서 발췌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논리지, 즉 어떠한 지식을 전달하는가,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티처 스튜던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본 논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음 두 가지 개념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Response Based Knowledge가 있습니다. Response Based Knowledge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라벨, 즉 로직 값을 말하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이제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이제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좀 유사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 Based Knowledge가 있습니다. Relation Based Knowledge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인풋, 그 다음에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간의 관계를 이제 티처의 관계를 스튜던트의 관계로 유사하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그래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처 베이스드 널리지가 있는데 이는 널리지에 전달하고자 하는 널리지는 네트워크 중간에 이제 각각의 히든 레이어, 즉 이제 가운데에 있는 힌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티처의 힌트를 스튜던트의 힌트와 유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힌트로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는 바로 이제 뭐 CNN 계열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는 피처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리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방법이 있는데요. 디스틸레이션은 크게 오프라인, 온라인, 셀프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티처를 미리 만든 후 널리지를 스튜던트에게 전달하는 모형이고요. 이때 스튜던트 모델만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티처랑 스튜던트가 둘 다 업데이트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하나의 모델 내부에서 스튜던트와 티처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널리지를 전달하는 기법인데요.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예시를 더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Be Your Own Teacher,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ia self-distill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모델에서 티처와 스튜던트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티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딥 클래시파이어, 즉 레스넷 블럭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 예측 값을 통해서 이제 티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블럭이 끝날 때마다 이제 가지고 오는 버틀넥 피처 맵들이 우리가 말하는 샬로 클래시파이어, 스튜던트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L태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QI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태스크들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정말 Y값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L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프트맥스 값과 이 각각의 QI들이 가지고 있는 KA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제 L피처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뽑힌 F딥과 그 각각의 샬로우 클래시파이어들의 FI들의 그 유사성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경량화 이해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장점을 소개하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다른 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콤바인 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여기서 정의하기를 다른 알고리즘이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속도가 다른 알고리즘, 그리고 다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모델이 아키텍처로서 여기서는 이제 개념상 설명드리자면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패턴에 있어서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 제가 그려본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티처가 뭐 RNN, CNN, 트랜스포머, MLP를 가질 수도 있고, 스튜던트 역시 RNN, CNN, 트랜스포머, MLP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각각 어떠한 조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디퍼런트 러닝 알고리즘들을 합칠 수 있다, 섞을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이 연구의 퍼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발표됐던 힌턴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이 티처가 가지고 있는 다크 널리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어두운 이제 지식을 이제 스튜던트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 중에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이제 본 연구를 시작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로 RNN과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교를 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CNN과 MLP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저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존에 왼쪽에 있는 게 티처 모델입니다. 이제 RNN을 티처 모델로 삼고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로 잡았을 때, 그리고 CNN을 티처 모델로 잡고 MLP를 스튜던트 모델로 잡았을 때, 과연 티처 모델이 스튜던트 모델보다 정말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옳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제 티처 모델이 과연 스튜던트 모델이 어떠한 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첫 번째 시나리오는 RNN과 트랜스포머, 그리고 RNN을 티처로 삼고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로 삼는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RNN 모델로는 LSTM,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는 이제 베이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LSTM과 트랜스포머 모두 이제 NLP 태스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퀀스 모델링의 대표적인 구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어떠한 태스크든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면 LSTM 계열이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태스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문법적인 링귀스틱 스트럭처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가지고 온 이제 그 태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Subject Verb Agreement Prediction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는 아래 논문에서 이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가볍게 문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어 3인칭 형태형 동사는 구어문 주어의 머리가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러한 동사는 주어 옆에 항상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좌측 같은 경우는 the key is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이제 붙어있는 the key를 받아주는 단수형, 그 다음에 the keys를 받아주는 복수형이 있는데, 이제 우측과 같이 이제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the keys to the cabinet are on the table 이렇게 돼서, 이제 to the cabinet은 이제 무시할 수 있고, 이제 are이 keys를 받아주는 이제 ver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캐비닛 같은 경우는 이제 r을 헷갈리게, 이제 is로 헷갈리게 하는 단어 명사라고 해서 이제 attractor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The Importance of Being Recurrent for Modeling Hierarchical Fit Structure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LSTM과 Fully Attentional Network를 비교해가면서 이제 각각의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태스크는 이제 The Keys to the Cabinet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지에 대해서 R이 올지 is가 올지 그 probability를 계산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Next Word Predic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he Keys to the Cabinet 하고 이제 플러럴이 올지 복수형이 올지 싱귤러 단수형이 올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취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제 해당 태스크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스턴스란 이제 이 서브젝트와 벌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number of attractor 같은 경우는 아까 캐비넷 같은 단어들이 이제 이 벌브를 유혹하는 단어들이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디스턴스가 멀어질수록 LSTM과 Fully Attentional Network의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트랙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LSTM과 Fully Attentional Network의 거리가 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이 첫 번째 태스크고, 그 다음에 넘버 프리딕션이 두 번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RNN의 이제 Recurrent Inductive Bias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RNN은 세 가지 Recurrent Inductive Bias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한 가지 토큰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버틀넥이라고 해서 이제 패스트 토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미래의 토큰이 열어볼 수 없다. 즉 이제 정보를 받으려면 이 바로 전 단계에서 학습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메모리 버틀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ur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이 a라는 함수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same 펑션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RNN에 비해서 weak inductive bias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 역시 이제 포지션을 정의해주기 위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아까 같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다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두 들어가게 된 토큰들이 글로벌 리셉티브를 통해서 이제 모두 다 보게 되는데요. 이를 셀프 어텐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인코더에 들어가서 디코더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리컬시브 하지 않습니다. 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으로 사용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소개되었던 서브젝트 벌브 어그리먼트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강한 모델들이 이제 신태틱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이 데이터셋을 잘 학습하면 그 해당 모델이 이런 문법적인 구조, 그리고 이제 하이어키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학습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RNN이 이런 태스크에 있어서 더 좋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내추럴 랭귀지의 하이어키컬 스트럭처를 좀 더 잘 학습하기 위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을 다시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keys와 r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distance고 그 다음에 이 r을 유혹하는 명사가 이제 agreement attractor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스로 사용한 매트릭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마이크로 애큐리시, 그 다음에 매크로 애큐리시라고 해서 매크로 애큐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턴스의 길이에 따른 이제 디퍼런트 그룹들에 대한 애큐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애큐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트랙터의 개수에 따른 이제 애큐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브젝트 벌브 어그리먼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이제 해당 논문과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랭귀지 모델링 스텝과 클래시피케이션 스텝 셋업을 갖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링 셋업은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예측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로 올 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하게 된 랭귀지 모델링 셋업과 클래시피케이션 셋업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랭귀지 모델링 셋업 같은 경우는 LSTM과 스몰 LSTM,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스몰 트랜스포머가 있게 되고 이러한 각각 LSTM과 트랜스포머 그리고 스몰 LSTM과 스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same number of parameter, 즉 같은 넘버의 파라미터를 갖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셋업 같은 경우는 전 이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기존의 RNN 계열 모델이 이제 세 가지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는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LSTM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확인해보기 위해 셋업되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무것도 없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 세팅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퀀셜리티를 더해주기 위해서 저자들은 트랜스포머 시퀀스라는 모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시퀀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RNN에서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제 강제적으로 여기서도 트랜스포머에 이제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시퀀셜리티를 더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셜리티에다가 리커전까지 더해준 모델이 바로 유니버셜 트랜스포머 시퀀스인데요. 이제 유니버셜 트랜스포머는 2019년에 나온 방법론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랜스포머는 한 번에 인코더 디코더를 통과시키게 되지만 이제 유니버셜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를 이제 여러 번 리커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큰들의 이제 시퀀셜리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유니버셜 트랜스포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리커전까지 더해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모델, 하나만 있는 모델, 두 개만 있는 모델, 세 개 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모델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태스크에 대해서 저자들은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랭귀지 모델링 셋업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셋업은 뭘 표현하냐면 이제 과연 우리가 리커런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짐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LSTM과 스몰 LSTM은 애큐리시가 트랜스포머 계열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LSTM 계열이 이러한 하이어키컬한 스트럭처에 대한 렐레번트한 패턴을 더 잘 받는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반화를 좀 더 해치게 되는데 제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델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줌으로써 과적합이 해소돼서 조금 스몰 트랜스포머로 가면서 성능이 늘어나게 된 거고 LSTM 계열 같은 경우는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를 줄일 시 오히려 이제 애큐러시가 낮아지는 그림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셋업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건데요. 아까 두 번째 실험은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셋업에 대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음 트랜스포머 시퀀스, U 트랜스포머 시퀀스, 그 다음에 LSTM 순으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고 그 다음에 시퀀셜리티가 추가되고 시퀀셜리티에 메모리 버틀넥이 추가되고 시퀀셜리티에 리커전이 추가되고 마지막으로 LSTM으로서 이 다음 세 가지 시퀀셜리티, 리커전, 메모리 버틀넥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수행을 함으로써 점점 더 accuracy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고 해서 이제 먼저 confidence calibration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는 이제 모델의 출력값이 실제 confidence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x에 이제 y에 대한 모델 출력이 0.8이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이 80% 확률로 y일 것이라는 신뢰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닝이라는 작업을 통해 m개의 빈에 대해서 각 빈마다 컨피던스와 애큐리시 차이를 가중평균을 함으로써 이제 수치화를 할 수 있는데, 이를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LSTM이 가장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제 ECE도 가장 낮은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좋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왜 ECE가 낮은 게 좋은 거냐 하면, 이런 컨피던스 캘리브레이션의 오차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 계열 같은 경우는 아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높으면 베리언스가 좀 더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트랜스포머가 제일 크고 점점 더 베리언스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ECE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퍼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LSTM 티처가 있고 스몰 LSTM 티처가 있게 되는데, 이런 트랜스포머에 이런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디스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선생님에 가깝게 이제 디스틸레이션 된 스튜던트 모델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표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디스틸레이션 없이 이제 진행했던 데에 비해서 이제 LSTM을 티처 모델로 갖고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 모델로 갖는 모델의 성능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퍼플렉시티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셀프 디스틸레이션, 즉 이제 스튜던트도 LSTM이고 티처도 LSTM인 모델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안 났지만, 이제 좀 더 강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LSTM 그리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은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로 삼았을 경우 이제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트랜스포머 시퀀스, 유니버설 트랜스포머 시퀀스, LSTM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이 없었던 모델에 비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추가했더니 이제 애큐리시와 ECE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늘어났나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기존 LSTM은 이런 식으로 성능이 잘 나왔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티처 모델로 LSTM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트랜스포머도 모델형 성능이 향상하신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ECE가 아까 비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비닝을 한 작업이고요.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펙트 캘리브레이션과 엄청 유사하게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TM을 티처로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인 모델의 경우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만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ECE가 점점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들은 질문을 남기는데요. 어떠한 질문을 남기냐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증가 그리고 개선은 우리가 그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존의 모델들은 하드 타겟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로스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차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소프트 타겟, 즉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만약에 진짜 소프트 타겟으로 인해서 ECE가 성능 향상이 된 거라면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역시 소프트 타겟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성능 향상이 일어났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은 이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제 각각의 모델들은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다른데 이를 동일한 2차원 성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MDS를 통해서 각각 모델들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첫 번째 태스크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보면 트랜스포머와 스몰 트랜스포머 계열은 이제 좀 더 베리언스가 엄청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LSTM이나 스몰 LSTM은 이 해당 모델들에 비해서 베리언스가 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TM을 티처로 갖고 트랜스포머를 스튜던트로 갖는 모델들은 점점점 이제 트랜스포머나 스몰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LSTM과 스몰 LSTM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와 이제 스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여긴 스몰 트랜스포머가 없죠. 트랜스포머와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시퀀스, 그 다음에 U 트랜스포머 시퀀스, 이런 식으로 점점 베리언스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TM을 티처로서 갖는 다양한 모델들이 점점 더 이제 LSTM에 가까워지고 오히려 여기에 이 방향으로 해가 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시나리오 2인데요.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2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멀티리니얼 퍼셉트론, 그리고 CNN을 티처 모델로 삼고 MLP를 이제 스튜던트 모델로 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피처 맵을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달을 해주고 풀링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윈도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로컬리 스파스 커넥티드라고 이름을 불리며, 그리고 또한 윈도우의 웨이트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세임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MLP의 경우 이제 모든 이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ully 또는 densely connected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선들은 different weigh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different weights for all input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태스크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이제 오리지널 엠리스트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기존의 엠리스트 트레이닝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OOD,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에서도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갖는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엠리스트 C, 엠리스트 Corrupted에서 Translated와 Scaled 된 이미지를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밑에가 오리지널 엠리스트고요. Corrupted 엠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15개에 대해 커럽션을 가해주긴 하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스케일과 트랜슬레이트에 대한 커럽션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스케일은 말 그대로 이제 숫자 3의 배열을 좀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3이 정중앙에 있었다면 이를 살짝 움직임으로써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을 corrupted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CNN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제 CNN 모델은 그럼 어떠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CNN은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과시키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로컬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로컬한 정보들을 축약시키면서 이제 좀 더 이동에 대해서 로버스트함을 가해주게 된 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트 모델을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3이 아무리 많이 이동을 해도 로직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MLP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스 하지 않고 베리언트 하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이 이동하면서 로직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corrupted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해주기 위한 좀 풀링 기법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 일단 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스케일 인베리언트라는 것, 스케일 베리언트,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모델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크기가
똑같은 3이지만 크기가 큰 3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로짓을 뱉었다면 크기가 작은 3에서도 똑같은 로짓을 뱉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베이직한 풀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개의 채널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자들은 크로스 채널 풀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채널을 이제 하나로 풀링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연 이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이퀄베리언스 바이어스가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비교해 보는데요. 여기서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엠니스트 오리지널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스케일드, 트랜슬레이티드, 그리고 오리지널 엠니스트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애큐리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엠니스트의 경우, 하지만 스케일드나 트랜슬레이티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CNN 모델이 정말 스케일과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에 강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ECE 로스 같은 경우 이제 CNN 모델이 당연히 MLP보다 훨씬 더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값들을 통해서 이제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이러한 일반화 타입들에 대해서 정말 수터블하다,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MLP로 이제 모델 경량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디스틸레이션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였다면 이제 티처 모델로 CNN을 갖고 스튜던트 모델로 MLP를 가지고 있는 모델에 대한 애큐리시와 ECE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냥 엠니스트에 대해서도 역시 성능이 증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애큐시가 증가하고 ECE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스케일드 역시 0.79였던 것이 0.9, 그리고 0.175였던 것이 0.109, 그 다음에 0.373이었던 게 0.5와 그 다음에 0.564인 게 0.432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클수록 이제 베리언스가 작아진다고 했는데 베리언스 역시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하이퍼스페이스 상에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추격을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를 시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MLP 모델이 저 CNN 모델에 비해서 큰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NN을 티처로 갖고 MLP를 스튜던트 가짐으로써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CNN에 가까워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도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MLP에서 MLP를 디스틸레이션 한 거와 CNN을 CNN으로 디스틸레이션 한 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하나 더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MLP 여기는 이제 저 마지막 학습을 끝나고 비교를 했다면 이제 해당 그림은 학습을 하는 도중에 에포크 단에서 이제 각각 MDS로 표현을 시킨 건데요. MDS를 표현해주면서 0번째 에폭, 1번째 에폭, 2번째 에폭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에폭까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시각화를 해본 게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LP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구난방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루트에 따라서 되게 좀 깔끔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신기했던 게 이제 CNN을 티처 모델로 삼고 MLP를 스튜던트 모델로 삼게 되면 이렇게 학습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CNN에 뭐 중간중간 같이 디스틸레이션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학습된 CNN 모델을 티처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LP가 CNN을 학습할 때 이러한 특정한 규칙과 유사하게 학습이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경량화 효과 이외에도 다른 모델들과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특징을 착안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과연
널리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특정 태스크에 적당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해당 모델이 적당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있다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한 다른 모델들에게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량적으로 accuracy와 ECE를 통해서 증명해 보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이제 멀티디멘셔널 스케일링을 통해서 시각화를 함으로써 정말 근사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해당 논문이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봤는데, 이제 아쉽게도 떨어진 이유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오픈 리뷰에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저자들도 역시 이러한 주제가 너무 인터레스팅 하다면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퍼하는 첫 번째 연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이러한 실험들을 저자의 이제 좀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잘 풀어내려고 했었던 점과,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티처와 스튜던트를 그 특정 피처맵에 대한 릴레이셔널 시뮬레리티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이제 과연 그냥 모델이 피처맵과 유사하게 학습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하지, 이게 정말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디스틸드 됐거나 트랜스퍼 됐다는 것에 뒷받침하는 증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는 학습되었을지 몰라도 이게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학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왜 이게 저스티파이 하지 않는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현재 실험들은, 이런 실험 설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익스프레시브니스, 표현력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NN 모델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CNN을 학습을 했는데 그냥 MLP가 이 CNN의 학습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CNN의 결과값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냥 단순히 CNN 모델에 좀 오버피팅 되게 학습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점을 저도 의문이 들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저자들이 아니라 리뷰어들이 지적한 점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prior knowledge를 인코딩 한 건데요. 우리의 러닝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STM 같은 경우는 시퀀셜한 그런 순서를 이미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의 모델 안에서 prior knowledge를 인코딩한 개념인데, 이제 그러한 개념에 조금 해당 실험이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티처 모델의 경우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반면, 우리가 이렇게 티처 모델로부터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게 된 스튜던트 모델의 경우 이제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디스틸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다시 리프레시 될 거다, 이런 퓨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파인 튜닝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티처 모델의 경우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retain successfully 하게 된다,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디스틸드 된 띵이 이제 refreshed out 되게 되면 이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정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제 티처 모델로서 CNN이 MLP를 통해서 다양한 널리지를 주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로컬리티나 이런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이를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 티처 모델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킵하게 되지만, 이 스튜던트 모델의 경우 파인 튜닝 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잃어버린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논문의 경우 제가 처음으로 좀 리젝 당한 논문을 다뤄보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이 다 된 티처 모델을 넘겨줬음에도 이런 학습 과정에 있어서 티처 모델과 유사하게
학습이 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아직 우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전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를 정량화할 수 있고 이를 수치화할 수 있고 이를 테스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미 깊은 논문 리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